안녕하세요. 집에서 놀고 먹는 50대 개발자 소심비영입니다. 이제 놀고 먹는 일도 끝났네요. 다음 주부터 프로젝트 투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잘 놀았지만 막상 다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개발을 하려니 약간 두렵기도 하네요. 너무 오랜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놀았나 봅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안 좋은 일이라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남한산성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볼게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 자주 방문하는 곳이라서 특별히 새로울 건 없습니다.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시와 성남시에 걸쳐 있는 역사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다양한 트레킹 코스를 제공합니다.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성곽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 순환 코스는 성곽길이 있습니다. 거리는 7,777km라서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남한산성을 한 바퀴 도는 대표적인 코스로 동문과 서문, 그리고 남문과 북문 4개의 성문과 막루를 지나게 됩니다. 남문에서 서울 시내와 한강이 보이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조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코스로는 북문을 지나 서문으로 나오는 초보자 코스입니다. 거리는 약 35km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비교적 짧고 평탄한 길로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남한산성의 주요 성문 중 하나인 북문과 서문을 잇는 길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단풍과 야생화를 볼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산성로를 따라 남문으로 가는 세 번째 코스는 가장 인기가 많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거리는 약 2.5km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남한산성 입구에서 출발해 남문까지 이동합니다. 역사적 유적지와 산책로가 어우러져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추천합니다. 저희는 1부터 5코스까지 모두 둘러봤는데요. 남문에서 서울 도심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벌봉 코스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거리는 약 35km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남한산성에서 가장 높은 벌봉은 해발 522m로 생각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광주시와 성남시, 그리고 서울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등산 마니아에게 인기가 많은 코스지만 초보자에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차로 이동했지만 대중교통으로 오려면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이번 출구에서 남한산성행 버스 9번과 52번을 타야 합니다. 버스는 성남, 광주 방면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 운행하는 걸 타세요. 남한산성은 성곽 내에서 음식물 반입 및 취사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험한 코스들이 있기 때문에 편한 복장과 등산화는 필수입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때 폭설로 인해 부러진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큰 나무가지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자칫 위험할 수 있으니 나무 밑으로 다니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현수막으로 위험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조심하시는 게 더 좋겠죠. 시대가 바뀌면서 등산 레깅스 착용에 대한 논쟁이 있는 편입니다. 기능성과 개성 표현을 지지하는 측과 공공예절 및 시각적 불편함을 우려하는 측으로 나뉩니다. 저희는 이제 50대이기도 하고 남들 시선을 의식하거나 할 나이는 아니라서 그냥 편한 게 좋은데요. 신축성과 통기성이 좋아 장시간 등산을 하거나 트레킹 시 상당히 편합니다. 이건 입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요. 땀을 빠르게 배출해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시켜주고 움직임에 제약이 없어 등산과 트레킹 같은 활동에 좋습니다. 자전거 탈 때 쫄쫄이 바지를 입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것도 말이 참 많죠. 그냥 스포츠웨어와 아웃도어 패션 트렌드에 맞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성의 스포츠웨어는 문제시되지 않는데 여성의 레깅스만 논란이 되는 것은 성차별적 시각인 듯 합니다.
등산을 하거나 트레킹 또는 동네에서 러닝을 하다 보면 불편한 시선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저씨나 할아버지들이 노골적으로 쳐다보긴 하더라고요. 몸매를 지나치게 부각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서 놀다 보니 주로 평일 이른 시간에 다니는 터라 사람들을 마주칠 일이 잘 없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편하게 입고 편하게 먹고 마시면서 살고 싶은데요. 그냥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남한산성에 올라가면서 개나리가 활짝 피었더라고요. 드문드문 철쭉인지 진달래인지 모르겠지만 노란색과 분홍색이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철쭉과 진달래는 모두 봄에 피는 대표적인 꽃으로 외형이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달래는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핍니다. 반대로 철쭉은 잎이 나온 후에 꽃이 피고 진달래보다는 조금 늦게 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분홍색 꽃은 아마도 진달래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진달래는 꽃잎이 연한 분홍색에서 보라색을 띠며 꽃잎 끝이 둥글고 부드럽습니다. 철쭉은 꽃색이 더 진하며 분홍색, 자주색, 흰색까지 다양합니다. 꽃잎에 붉은 반점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진달래는 잎이 부드럽고 연하며 식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철쭉은 잎에 털이 나 있고 질감이 거칠며 독성이 있어 먹을 수 없습니다. 봄마다 진달래인 줄 알고 철쭉을 먹어서 탈이 나는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달래는 상이슬, 양지 바른 곳에서 자랍니다. 철쭉은 진달래보다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도 잘 자라며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습니다. 간단하게 꽃이 먼저 피면 진달래고 잎과 함께 피면 철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먹지 마세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진달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으로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철쭉은 화려한 색감과 강한 생명력으로 열정적이고 따뜻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두 꽃 모두 사랑과 관련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진달래는 차분한 희망과 기쁨을, 철쭉은 활기찬 열정과 우정을 강조합니다. 꽃말처럼 올 한 해는 차분한 희망과 기쁨을 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을 넘어서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워도 될까라는 고민이 항상 머리를 떠나지 않네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연금 개정을 보면 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민연금 구조는 초기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반면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익비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의 연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2015년경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초과하는 현상에서 기인하며 이에 따라 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가입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정을 기존 연금과 새로운 연금으로 분리하여 새로운 연금을 완전 적립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국민연금의 미래와 국민들의 노후 보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